내가 29살에 군대를 가서 딱 서른을 맞이하는 그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딱 넘어갈 때 난 침상에 누워있잖아. 근데 원래 그때는 이제 잠들어야 돼. 원래 10시에 자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12시 딱 됐어. 시계를 딱 봤는데 12시야. 근데 내 10년이 쫙 지나가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야. 침상에서? 침상에서. 근데 소리도 못 내. 애들 깨면 안 되니까. 애들 깨면 안 되니까. 그럼 형 거기서 울면서 계속 울었어 진짜. 진짜. 아이고 반갑다 반가워. 여기 영재 촬영했던 데잖아요. 오랜만에 오니까 어때요? 아니 어떻게 데코도 이렇게 똑같이 해놨어? 다르다고? 그러네. 여기 무슨 뭐 음악 트는 거 있었는데 그게 없고 기타가 있네. 그래도 노력은 했네. 책상도 좀 바꾸지. 되게 낭만 있지 않네. 쿵짝짝 쿵짝짝. 오늘요? 뭐 들뜨면 안 돼? 오늘도 제 미니홈에 새로운 찐친이 옵니다. 찐친명 신인 가수. 신인 가수? 나는 근데 후배들이랑 안 친한데. 진짜 선배 서운하다. 그니까. 그러니까 나랑 그러니까 지금 미안하다. 혈액 형, 우리 형. 후배가 아닌데. 이진혁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부침성 최고. 이건 대부분 다들 느끼는 나의 친구들이 쓰는. 진혁이와 찐친이 된 계기. 형제. 형제? 이게 뭐지? 이게 뭐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게? 진짜 모르겠어. 어떡하지? 어떻게 정답 공개해드려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와, 그렇구만. 동년배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라 그래서 내가 형인 줄 알았는데 진짜 형이 오셨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를 섭렵하며 매 작품 역할에 완벽히 녹아드는 연기로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경표형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형을 이런 자리에서 만날 줄 몰랐네요. 왜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저의 유튜브 그래 너무 좋지. 이찐 사이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나 불러줘서 고마워. 야 여기 미니홈피네. 맞아요. 그 미니홈피 그 느낌이에요. 아주 좋은 걸. 아니 근데 형이 지금 아이시잖아요. 그치. 아이의 시선으로서는 지금 어때요?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막 엄청 복작복작한 거보다는 훨씬 난데. 아니 형이 어색해하는 게 보이니까. 아니 어색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유튜브 나오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니까 확실히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리고 일단 너랑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는 게 이게 처음이잖아 사실은. 그치 맞아. 우리가 드라마에서 만났고 사실은 맞지. 사모임에서만 우리가 자주 보지. 이게 뭔가 카메라 앞에 두고 이렇게 있는 게 얘기를 막 한 적이 없지. 그치. 우리 챌린지 찍을 때 그때 아니고서야 그치. 이렇게 카메라를 같이 이렇게 한 게 좀 형 어디 보고 얘기하시나? 어디 봐야 되는 건데? 형 어디 보고 얘기하시나? 어디 봐야 되는 건데? 어디 봐야 되는 건데? 안 봐야 되는 거야? 안 받아. 이 소파 왜 있는 것 같아요? 왜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기대라고? 그냥 이렇게 진짜 그래, 진짜 그래. 편하게. 그래, 진짜 형 그래. 편하게. 진혁이가 찐친이 된 계기 형제. 이게 사실 비밀은 없어라는 드라마로 처음 만나서 같이 작품을 했잖아요. 맞아. 형은 저 어땠어요 솔직히 촬영할 때?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사교적으로 막 치대고 이걸 잘 못해. 근데 어쨌든 너가 우리 형제 중에 막내로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진혁이는 사람들한테 되게 이렇게 친근하게 잘 다가가서 되게 고마웠고 일단 이 녀석이 그래도 사회생활 잘 하는구나. 정근이 형한테 되게 이렇게 살갑게 하는 모습 그리고 애심 선배한테 살갑게 하는 모습 보면서 난 되게 좋아서 고마웠어 오히려 나는. 내가 해야 될 걸 대신해주는 느낌이어서. 아빠가 오면은 꼭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너 간 적 있어? 제가 까먹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신년에는 꼭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락 기다린다. 야, 이러시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신년 인사도 다 저는 이제 신년 인사를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면은 답장은 하는데 제가 먼저 하진 않아요. 신년 인사 제가 이제 약간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사실 보낼 사람도 많잖아요, 형은. 너무 많기도 하고 이게 누군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럴 거면 그냥 다 안 보내는 게 안 보내는 게 나으니까. 낫다. 근데 나는 이제 형이랑 정반대인 게 저는 다 보내자라는 성격이라. 아 이거 대단한 거야 근데 이거. 그래서 제가 올해 960명한테 보냈어. 풋했다 안 했다. 다 일일이 썼어요. 근데 그 정확히 저녁 9시에 시작을 해서 새벽 2시에 끝났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아 힘들긴 아니 해. 얘 나한테도 경표 형이라고 이제 딱 오길래 그래서 몇 명 중에 한 명이겠거니 했는데 900명을 다 보냈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얘기를 듣고 분명 이 영상을 보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을 텐데 나는 그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어 또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 솔직히 그 모든 900명이 나한테 다 특별해. 왜냐면은 내가 살아온 사람들의 나의 발자취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를 다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인사를 드린 거거든. 근데 이걸 보고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럼 그 사람은 널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야 900명을 하는 이 사람의 노력을 보면 연락이 오든 안 오든 진혁이가 놓쳤든 나한테 문자를 했는데 조금 덜 살갑게 했든 뭐 했든 네 노력을 보고 고마워해야지. 그걸 가지고 나는 특별하잖아. 그럼 야 걔는 걸러라. 맞지 맞지. 나는 이거 알지? 이렇게 스크롤 해갖고 이제 한 번 올렸을 때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 그럼 안 봐. 난 아빠 것도 그래서 막 답장 바로바로 못해. 아버지는 해야 되지 않아요?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아 확실히 평등하네요. 그럼 아빠 죄송해요. 비밀은 없어. 항상 그 모임 사모임 있잖아요. 우리가 꽤 자주 모여요. 진짜 그냥 얘기. 수다 떨어요. 진짜 수다. 이런 느낌. 근데 우리가 수다 떠는 게 되게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 난 그게 좋아. 아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비밀은 없어를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 얘기에만 갇혀 있으면 오래 못 가. 아 맞아. 근데 계속 우리는 앞으로 뭐 할 거고 뭐 했고 저쨌고 막 근황 토크를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단톡방에 형 노래 부른 걸 다들 올려. 다들 올리면 아이고 우리 경표 형, 우리 경표 오빠 너무 잘한다 이러면은 형이 보다가 고맙다 하나 보고 빠져. 부끄러우니까. 맞아 아니야. 아 맞지. 원래 내가 하던 게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자신 있게 불러. 그냥 어쩌겠어. 이제 시작된 건데. 아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하네. 누가 이렇게 멱살 잡고 끈 것처럼. 첫 곡은 멱살이 잡힌 게 확실해. 잡힌 게 확실하지. 사랑했잖아는 확실히 잡힌 그럼 거잖아. 방송 직후 아티스트를 나갔을 때도 비밀은 없어 홍보 때문에 나가려고 스케줄을 잡아놓은 건데 맞아. 비밀은 없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스케줄이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근데 어쨌든 나는 준비를 했고 그냥 불렀는데 그게 갑자기 또 막 천만이 갔으니까. 천만이 갔으니까 오영부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반도 내고 또 새로운 곡도 내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 뭐. 홍보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린의 사랑했잖아 리메이크 곡인 2024년 사랑했잖아로 돌아온 게 아니라 데뷔를 하게 된 신인 가수 고경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신인 가수로 나온 거예요? 배우 고경표님으로 나온 거예요? 저 이제 종합예술인으로 나온 거예요. 종합예술인 하면 이제 홍서범 홍서범 선배님. 선배 맞지. 근데 진짜 모르겠다. 홍서범 선배 너무 옛날. 그래, 애들은 몰라. 이거. 모르지. 내가 애늙은이라서 아는 거지. 그래 이거 쉽지 않아. 나도 사실- 쉬운 시절이 아니었어 그때. 형 그때 기억나요? 제 차 타고 가면서 음악 얘기했던 거? 어. 그 살짝 들려줬잖아요. 그래. 진영아, 나 이제 이거 쓸 건데 들어봐봐. 근데 형 좋은데요? 이거 언제 나와요? 이거 리메이크 곡 하고 이제 나올 것 같아. 맞아. 근데 이제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느껴지는 그 있죠 설렘. 이 형이 엄청 설레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형 진짜 지금 신났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 하는 작업물이니까. 근데 막 믹싱된 게 막 내 핸드폰에 있는 거야. 아직 공개되기 전에. 근데 누군가 이거를 빨리 들어줬으면 싶고 얘는 또 원래 노래를 하니까 막 얘한테 자랑해서 막 검사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완전 숙제 나 되게 잘했어. 아니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았어. 열심히 했어 그거. 그래서 만족스러웠어요. 왜냐면 사실 형이 그때 내 차에서 얘기했던 게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그냥 난 노력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잘 나온 것 같아요. 형이. 나는 좋아. 난 노래 들어주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해 주시고 그 신곡으로 또 이번에 이영지의 레인보우 나가서 또 했어. 봤어. 크리스마스 2주 전에. 그래서 그거 보면서 데뷔했구나. 이제 그 사랑했잖아 다음으로 또 하나로 음악 방송을 나가니까 그럼 이제 진짜 데뷔한 느낌이야. 가수로.
근데 그게 또 이제 막 반응 좋고 하니까 내가 또 신난 거야. 그래서 형 그럼 우리 2곡 정도는 내가 팬미팅 할 때 좀 부를 수 있게 맞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게 업사이드 다운 앨범이잖아. 맞아. 그 작곡가 형이 또 되게 미리 또 준비가 돼 있으시더라고. 이거 너랑 하면 좋을 것 같아 해서 2곡을 주셨어. 그래서 앨범 이름, 곡 제목, 작사를 다 내가 했지. 작사를 잘했더만. 그거 어쨌든 뭐 열심히 했어 그거. 그리움에게 맞나? 그리움에게. 맞지. 그게 이제 사실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라서 그것 때 그 노래로 위로받는다는 분들의 연락이 되게 많아. 나도 작사를 하잖아요. 근데 형이 워낙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으셔서 그런지 진짜 잘 쓴다. 처음 쓴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좀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가 그 칭찬 들으면 칭찬 들으면 못 참아해. 욕 먹기는 싫은데 또 칭찬 받으면 부끄러워서. 형이 그 1000만 뷰 찍은 것도 사랑했잖아. 1000만 뷰 찍은 것도 칭찬이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 형이 우리 그 사모임 모여 있을 때도 오빠 형 너무 잘 불렀어. 진짜 너무 최고였어 하는데 이 형이 원래 그냥 웃으면서 하하 하는데 너무 받으니까 얘들아 요리해줄까? 거기서 혼자 흑백 요리 싸고 있어. 뭐 안 배고파? 야 카레 해줄게. 근데 또 카레 너무 기깔나게 잘 만들어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애들이 계속 칭찬하는데 아니 칭찬 그만하고 밥 먹어. 준혁아 이거 더 퍼먹어. 예. 본인이 부끄러우니까 못 참아. 맞지 않냐? 맞지. 나 못하겠어. 주변에서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칭찬은 뭐야? 친절하다고 할 때가 난 되게 좋아. 친절하다. 그런 말 들을 때 되게 잘 살고 있는 느낌? 어디 행사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뭐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잖아. 근데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이야기지만 그거는 본질에 가까운 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추구하는 건 어쨌든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기분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감사합니다. 친절한 우리 형. 참. 왜 그냥 깔아주는 칭찬도 왜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이거 왜 이렇게 끄고 있는 거야? 빨리 넘어가. 칭찬받으면 몸서리 쳐줘. 사실 내 챌린지도 찍었었잖아. 그치. 그럼 이제 노래도 돼. 춤도 돼. 춤은 안 돼. 너 해봐서 알잖아. 왜 거짓말해, 너. 왜? 춤은 안 돼.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만 했잖아. 안 돼. 그렇지 많이 나왔어. 안 돼, 춤은 안 돼.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 진짜로 너무 열심히 해주는 거야. 사실 형이랑 드라마로 만나고 내 앨범 챌린지를 부탁하기가 너무 솔직히 좀 당황스럽잖아. 근데 형이 바로 해줄게. 그냥 선뜻 바로. 형이 진짜 딱 오더니 진혁아 일단 잠깐 배워볼게. 그래서 막 배우셔. 그러더니 배우다가 야 진혁아 너 절로 가봐. 네? 너 잠깐 쉬어봐. 그래서 혼자 거울 앞에서 계속 1시간 동안 우리 대기하는 직원들한테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할 거 하세요. 본인이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도 미안하고 이걸 빨리 해주고 싶은데 이게 근데 1시간 동안 혼자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그 1시간을 기다리게 한 게 너무 막 미안하면서 나한테 내 스스로한테 짜증이 많이 났어. 전혀. 그리고 내가 너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그냥 흔쾌히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너한테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보답해야 된다는 마음이지. 그냥 현장에서 진혁이가 굉장히 자기 몫을 잘 해줬고 현장 분위기도 잘 만들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앞으로도 너가 뭘 한다 그러면 뭐 흔쾌히 얼마든지 울어. 그래 울어라 이 자식아. 이거 먹어도 되나요? 드세요. 근데 웃기겠다. 얘기 와중에 갑자기 이게 뻥 생겼어. 원래 미니홈피는 그런 거예요. 그래? 맛있다 이게. 안 드신다 그랬으면 생각보다 작아. 그래서 형 안무 아직 기억나요? 전혀 기억 안 나지. 나는 되게 뇌 용량이 작은가 봐. 나는 뭐 대사 기억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찍었던 거 대사 이해 기억 안 나. 그냥 끝나면 진짜 끝이야. 근데 나도 그래. 대본은 그래. 춤은 노래 틀면 어느 정도 기억을 하는데 근데 형 진짜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잖아요. 내 팬들도 여기 주민하더라고 주민. 맞아, 그 영상 자세히 보면 여기 뒷머리가 다 젖어 있어. 메테오 한 것처럼 진짜 너무 젖어 있는 거야. 못해서 그래, 못해서.
잘하면 그렇게 딱 만나. 못해서 그래. 아니 형 잘했어요. 근데 형 여기 나만의 매력 포인트에 스스로 느끼는 바 없음을 왜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실 그 노래 터진 것도 이게 왜 싶었어. 내가 들을 때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냥 좋아하는가 보다. 그냥 형 지금 이게 매력이었어 보여요. 형의 이 털털하고 부드럽고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말랑말랑한 매력이 있어요 형은. 나 어쨌든 사람들 좋아해주면 좋지. 싫어하는 거 미움받는 거보다 뭐 사랑받는 게 낫지. 근데 자꾸 어딜 보고 이번에 붕어빵. 붕어빵에 집중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확실해. 어디가? 또 찐친 메시지가 왔네요. 자, 이름 고경표. 직업은 배우, 가수, 예능인, 종합예술인. 홍서범. 가수가 사실 추가된 거잖아요. 가수, 예능인 뭐 이런 게 다 추가가 된 거지. 예능인은 이번에 대탈출. 대탈출도 하고 식스센스도 하고 대한민국 양대 거장들과 함께하지. 유재석, 강호동과 함께. 두 라인을 동시에 타고 계시네요. 그렇게 됐어. 박수. 근데 좋아. 근데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플레이어로서 참여해서 그냥 그 상황을 즐기면 돼.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 편해. 그런 게 아닌 뭔가 예능이고 내가 뭔가 끌어나가야 되고 뭐 이끌어일진 않더라도 뭔가 해야 된다고 하면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못했을 거야.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대로 나와서 즐겨주시면 된다고 해서 그게 난 너무 고마웠지 사실은. 즐겼어요. 재밌어. 재밌어. 대탈출은 어때요? 엄청나게 거대한 방탈출인데 스토리도 짱짱하고 집중되죠. 굉장히 오래 찍고 그리고 1시간 안에 끝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되게 스펙타클하니까. 내용도 많고 진짜 그 제작진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 식스센스도 막 말문이 막힐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고 되게 깊게 들어와 있어. 그 가짜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방송 보시면 알 거야. 말도 안 돼. 그냥 지금 잠깐 보고 판단하는 수준이 아니야. 오케이. 취미랑 특기가 수영이랑 걷기예요. 물과 땅을 걷고 계시네요. 거기 많이 가. 한강 야외 수영장. 아 그거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거기. 막 단톡방에도 내가 막 수영하고 있는 거 막 한강 와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형이 너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야외 수영장 하나 띡 풍경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한강 야외 수영장이 딱 이렇게 오는 거야. 형 즐기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즐기고 있어. 그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 직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 막 그렇게 쉽게 가냐 하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 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매너가 좋으셔. 그 한강 야외 수영장에 고인물들이 있어. 그럼 매년 올 때마다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올해도 오셨네요 이렇게 서로 인사 건네고 같이 수영하고 재밌어. 진짜 재밌어. 뭔가 이렇게 뭔가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네요. 어느 정도. 그치. 근데 이 직업군에 있는 다른 동료들한테는 같이 가자 얘기를 못 하겠어. 혹여나 나야 뭐 그냥 내가 당당하면 됐지 하면서 약간 나는 좀 이렇게 살잖아. 그래서 그게 전혀 아무렇지 않은데 다른 분들한테는 그 불편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형이 나한테 해줬던 말 중에 내리에 꽂혔던 말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챌린지 도와줬을 때 사실 이제 배우들도 앞으로 나아갈 때 뭔가 이런 새로운 문화를 계속 받아들이려고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챌린지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한다 라고 나를 얘기해줬을 때 진짜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성빈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갔을 때 우리가 형 너무 많이 알아보는데 형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야 뭐 내가 뭐 얼마나 유명하다고 어차피 마스크를 쓴다고 하면은 더 관심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난 당당하게 다니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도 내 마스크 벗고 그냥 셋이 같이 다녔거든. 근데 그럴 때 되게 자유로워. 그냥 나 스스로가 되게 단단하고 자유로워야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막 폐쇄적으로 여기에 갇혀있고 저기에 갇혀있으면 내 사고도 다쳐. 그래서 나는 늘 앞으로도 좀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여기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자유. 예전에는 배우들이 뭔가 예능 나가서 웃기고 뭐 하고 하면 그 이미지 때문에 제가 나오는 드라마는 안 볼래? 제가 나오는 영화는 안 볼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우리를 소비하는 대중들의 어떤 깊이가 깊어지고 눈높이가 높아진 게 그건 그거고 얘가 배우로서 연기하는 그 캐릭터는 또 캐릭터야 라는 그분들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되게 시대를 잘 탔다고 생각해. 나 같은 성격이 되게 예전부터였으면 사실은 힘들었을 수도 있고 지금 뭔가 바라봐 주시는 분들의 영향이 크지 않나? 확실히 그냥 시대를 타고 간다라는 생각이. 형은 그러면 원래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형이 좀 자라오면서 그렇게 깨우친 거예요? 일단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베이스를 만들어준 건 확실히 부모님이야. 부모님이 되게 틀에 박혀서 이렇게 나를 키우지 않으셨던 것 같아. 좀 나를 자유로이하게 해줬고 내 스스로에 대한 선택의 존중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내가 막 친구들이랑 막 학교 다니면서 막 뭔가 사고 치고 이렇게 해서 막 부모님한테 연락 가고 이러면 아빠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 아 진짜로? 어머니도 너 그랬으면 안 됐지 하는 그런 그런 말씀 말씀도 안 아예 안 하셨어? 아 오히려 고기 사주시면서 아들이 인생에서 겪을 일 중에 되게 큰 일을 처음으로 겪었네. 그러면서 그냥 밥 먹으라고. 근데 그 밥 먹는 동안 내가 이상하잖아. 원래는 내가 지금 혼나야 될 상황에 부모님 칭찬해 주시니까 내 행동을 돌아보게 되더라고. 되게 깊이 있으시다. 되게 뭔가 아빠는 그럴 때 혼내면 애가 더 반항한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웬만하면 아빠는 나한테 혼 안 내시고 엄마도 그냥 혼내는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 근데 형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느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엄마 아빠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고 배운 것 같아. 아 멋있다. 집에서 뭐해요 대체적으로? 아무것도 진짜로? 안 해. 누워있다가 그냥 핸드폰으로 웹툰 보거나 옛날에 만화책 다시 읽거나 시나리오 쓰거나 막 뭐 그런 것만 해. 그러고 바로 또 누워 가만히 있어. 지금 이제 내가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나도 기운이 빠지고 나 요즘 좀 조용히 살고 싶어. 막 어디 동네 많이 걷고 싶고. 근데 형 조용히 사는 거 치고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근래 좀 더 그렇게 된 것 같아. 그전에는 그래도 좀 걷고 뛰고 했는데 지금 날이 추우니까 나가기도 엄두가 안 나고 나 겨울 싫어하거든. 그래 보여요 형. 들어올 때 형이 등치가 좋은데 형이 이러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내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 얘는 정말 아니야. 다음 봤잖아. 무슨 내가 이러고 들어와. 야, 그러고 들어왔잖아. 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민망하고 처음 뵀으니까 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무슨 이렇게. 아 그런 느낌이었어? 정말 그래, 너무 접었나? 너무 접었다. 나의 보물 1호는 매 순간이라고. 매 순간 열심히 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아까 내가 8시간을 소파에 누워 있었던 것도 옛날 같았으면 아예 아까워했을 거야. 아,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나가서 뭘 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30살 딱 되고 그게 점차 그런 마음이 줄어. 그래서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막 반신욕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나 뜨거운 데 많이 잘 못 들어가 있거든? 근데 요즘엔 그게 좋아. 막 땀이 이렇게 막 나고 땀 흘리는 거. 여기 오기 전에 반신욕 하다 늦을 뻔했어. 너 그거 아니? 나는 반신욕하다 잠들어. 진짜? 그러면 물이 식은 다음에 차가워서 깨거든? 그러면 잘 때 보면 물에다가 얼굴 이만큼 이렇게 앉아있다가 욕조 밑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밀려 들어가다가 이렇게 잠들어. 그럼 눈 이렇게 있는 거야. 아 여기 이제 물인 거야? 이게 물이야. 이러면 이게 잠들어 있어. 그럼 물이 차가워져가지고 추워 이러면서 깨면 한 3시간 흘러 있어. 아 그럼 이제 몸 닦고 나오는 거야? 그때 이제 몸 닦고 나와. 우리가 원래 4시 반쯤 보기로 했었으니까 형 1시에 했었겠네. 아 오늘은 안 잤지. 스케줄이 있으니까 적당히만? 적당히만 하고 땀만 한번 쭉 빼고 나온 거고. 이 정도면 몸이 풀지 않아요? 불어요. 막 난리가 나요. 막 손이랑 발이랑 난리가 나요. 저 주변에서 걱정해. 너 거기서 좀 자지 말라고. 아 그니까 걱정돼. 덮여져서 자는데 물에 이렇게 나도 덮여. 웃겨. 물에 얼굴을 반 담그고 있어. 근데 숨을 쉬고 있다니까 이러고. 형 여기 아가미 달린 거 아니지? 모르겠어. 나 깜짝 놀라. 나도 가끔 가다가. 새롭네. 그리고 이제 입욕제 많이 사오려고. 왜? 내가 후쿠오카 가거든. 피크민 알아? 피크민? 피크민 알지? 피크민 알아? 알지. 피크민 입욕제 좀 많이 사오려고. 그걸 이제 탁 내면 피크민이 이렇게 녹아갖고 피크민이 뿅 이렇게 나오고. 나오잖아. 그거 좀 많이 사오려고. 그 많은 입욕제 중에 하필 왜 피크민이야? 일단 나도 지금 피크민 하고 있고. 게임? 그거 하고 있는데 가차샵 가서 피크민 뽑고 막 하거든? 근데 그 입욕제에 들어있는 피크민이 제일 귀여워. 제일 약간 아기자기해서. 제일 완성형이야. 형 진짜 미안한데 피크민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 한 2마리 앉아 있을 것 같아 지금. 그거 좀 많이 사야 되겠어. 그럼 잠깐만 일본 가서 이거 여기 뭐야? 쓰르기인 오사카 물냉? 작년에 오사카를 혼자 또 여행을 갔었어. 늘 항상 남바역 쪽에 숙소를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두 정거장 떨어진 데를 잡은 거야. 근데 그 주변에 이제 막 야끼니쿠집 뭐 없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 평점은 그렇게 뭐 그냥 뭐 소스였던 것 같아. 구글 평점은. 근데 나는 구글 평점도 보지만 어쨌든 이 가게의 어떤 분위기나 이 불판이나 뭐 연기가 어디로 빠지고 이런 것도 사진에 보면서 그런 거 다 체크하고 가거든. 갔는데 냉면이 있다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끔 물냉면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있지. 아무래도 재료나 이런 게 한국 다
다르지, 많이 달라. 다르지. 그래서 맛이 그냥 약간 시중에 파는 뭐 그런 느낌인데 맞아. 근데 한국에서 먹는 평양 물냉면 있지. 그 느낌이라고? 그 느낌보다 나아. 웬만한 평냉집보다 낫더라고. 그래?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날 또 갔어. 근데 그날은 소진돼서 못 파는 거야. 아, 이게? 물냉만 소진이 돼서 못 파는 거야. 맛집인가 보네. 근데 또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로컬인가 보네, 그냥. 완전 로컬이야. 웨이팅 없어요? 웨이팅 없어요. 아, 웨이팅이 없는데 품절된 거면 그냥 진짜 그냥 로컬 맛집이네. 근데 괜찮아요? 나가도? 뭐 가보시죠. 뭐 어차피 오셨던데 뭐. 근데 여기 진짜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약간 미슐랭에 선정되면 그런 기준이 있다면 이 음식을 먹기 위해 여기를 다시 올 수 있느냐의 맞아. 기준들이 있대. 난 갈 것 같아. 난 그리고 갈 예정이 또 있어. 이거 먹으러. 이거 먹으러? 와, 너무 궁금해. 나도 물냉 진짜 좋아하거든. 나도 여기 꼭 먹어볼게. 여기가 되게 육수에서도 육향이 세고 면도 그냥 우리가 시중에 파는 그런 면이 아니라 자가제면 하는 것 같아. 그 가게에서. 메밀면이야. 너무 좋다. 되게 궁금하네.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형이 여행을 한번 갈 때 저나 누구 다른 친구들과 가게 된다면 형이 먼저 답사를 한대요. 나와 같은 제이라서 이해는 가는데 나는 사실 직접 가보지 않고 미리 좀 체크를 하면서 평점이랑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계획을 다 짜는데 형은 직접 답사해서 직접 몸을 느끼고 아 좋다 나쁘다를 거르고 거기서 이제 좋은 것들만 모아서 지인들이 데리고 온다는 거야. 근데 매번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었죠. 나랑 같이 여행 다녔던 친구들이 다 대학교 친구들인데 그 사람들이 일본이 처음이었어. 그리고 나도 일본을 되게 오랜만에 가는 거야. 너무 오랜만에 가는데 내가 막 떠들어놨어. 일본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너무 간만에 가니까 너무 간만에 어떤 가니까. 게 좋고 뭐가 좋고가 생각이 안 한 나서 5, 6년 만에 가니까 기억이 안 나. 근데 나는 여행을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출발은 다 각자 하고 몇 날 몇 시 어디서 만나자 하면 타 지역에서 그냥 저 멀리서 반갑게 만나는 거야. 그냥 포켓몬 동료들 포켓몬 만나는 것처럼. 동료들 만나는 것처럼 여행을 웬만하면 같이 안 가. 오히려 같이 가는 게 나한테 좀 특수한 경우야. 그래서 내가 먼저 하루 이틀 가 있거나 아니면 소수로 뭐 한두 명씩 먼저 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 합류하는 거 좋아하지 우르르 몰려가지고 다 같이 가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때도 갔는데 내가 큰 소리 쳐놓은 게 있잖아. 그렇지.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근데 너무 불안해서 이틀 먼저 갔어. 근데 형 제이잖아. 그럼 형 혼자 다닐 때도 좀 많이 빡빡하게 잡아나? 아니야, 큰 틀만 있어. 그냥 그게 크게? 뭐 예를 들면 오늘 두 군데를 간다. 관광명소 두 군데를 가거나 내가 가고 싶은데 두 군데를 간다. 그럼 그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짜놓고 그다음에 그 사이로 걸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간식 짜놓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먹을 수 있는 거 짜놓고 딱 그 정도? 근데 그러면은 음식점은 미리 안 정해놓는 거네? 미리 정해야지. 그건 또 좀. 왜냐면 예를 들면 아키하바라를 가.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생각했다가 아키하바라 근처에 이거 제일 맛있는 집. 그럼 그 소요 시간 이거 해서 짜놔야지. 생각보다 큰 틀이 아닌데? 어디 가서 또 들렀다가 몇 분 안에 보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이동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딱 그래도 융통성 있게는 움직인다? 그게 지역 밥 이것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우연으로 만나더라도 괜찮아? 그게 또 한번 빠그라져야 되잖아. 형이 첫 30 됐을 때는 어땠어요? 나 그때 군대에 있었어. 나 울었어. 나 울었어. 진짜로. 30을 군대에서 제가 29살에 군대를 가서 딱 30을 맞이하는 그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딱 넘어갈 때 난 침상에 누워있잖아. 근데 원래 그때는 이제 잠들어야 돼. 원래 10시에 자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12시 딱 됐어. 시계를 딱 봤는데 12시야. 근데 주마등처럼 나는 20대라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20대가 끝나면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라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았어. 근데 그 내 10년이 쫙 지나가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야. 침상에서? 침상에서. 근데 소리도 못 내. 애들 깨면 안 되니까. 애들 깨면 안 되니까. 그럼 형 거기서 울면서 계속 울었어 진짜. 진짜. 아니 근데 그게 20대가 끝난다는 게 그런 기분이더라고. 근데 이제 30대는 그런 기분이 아닌 것 같아. 그냥 20대가 끝난 건 끝난 거고 이제 30대부터 40대, 50대는 그냥 사는 건 것 같아. 그러면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그냥
그냥 그럴 그러려니 것 할 것 같아. 같다? 그냥 이제는 늙어가고 있구나. 점점 내가 쇠약해지거나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지. 내 인생의 그 황금기 태양 같던 그 시간이 없잖아. 나는 20살 되기를 되게 기다렸었어. 10대 때부터. 아 진짜로? 나는 10대, 20대만 딱 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근데 사실 엄청 형 20대 때가 딱 그 무서운 영화 무서운 영화도 하고 뭐 엄청 많이 했었잖아. 이미 20대를 엄청 너무 꽉 채웠어. 막 일적으로도 그렇고 사적으로도 그렇고 막 나는 막 열렬히 사랑도 해보고 정말 20대는 패기랑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열정이 되게 컸어. 그지. 근데 그게 이제 끝났어. 계속 울었어 진짜. 형의 최애 인생샷이 뭐야? 인생샷이라는 게 뭐야? 형이 여태 활동했던 것 중에 아 이거는 진짜 내가 봐도 끝내주는 사진이다. 그런 얘기구나. 그게 뭔 얘기인가 했어. 왜냐면 무슨... 모든 친구들이 여기 다 이걸 적어주거든? 근데 형만 유일하게 여기 다 비어있어. 아니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 나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의 길이 남을 샷이다. 서연이랑 찍었던 화보가 있어. 그 친구랑 우리가 같이 드라마를 하면서 요새 커플 화보처럼 찍은 사진이 있는데 내 인생에 가장 이렇게 날렵했을 시기이기도 하고 아 가장 홀쭉했을 시기. 가장 이렇게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와 보면 배우 같은 느낌이 드는 시기였어. 지금은 지금 그냥 뚱뚱한 뭐 동네 오빠, 동네 형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리고 형은 사진을 셀카를 못 찍던데. 셀카를 못 찍는 게 아니야. 아니 왜 우리 그렇게 긁혔어? 아니 야 씨, 내가 요새 유행어야. 그거 알아. 근데 알아? 나는 그걸 요즘에 사람들 가려워라고 물어봐. 잘 만들었네. 가려워? 많이 가려워? 아니 야 근데 나 잘 찍지 않냐? 아니 가렵냐고. 가려워질라 그래 지금. 왜 내가 뭐가 그렇게 셀카가 이상한 거지? 이런 거 약간 MG샷 아니에요? MG샷? 갸웃갸웃하시네? 진혁 씨는 잘 찍잖아요, 또 사진을. 아니 근데 사실 나는 그냥 정석적으로 찍으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이거 내가 셀고가 아니라 그냥 생긴 게 그렇게 생겨먹은 거고. 아니야. 난 그냥 이렇게 찍지. 나도 이렇게 찍잖아. 똑같은 각도로. 왜? 어깨가 올라가셔. 왜? 뭐가 이상해? 뭐라고요? 어깨가 올라간다고? 어깨가. 나는 이게 이렇게 찍는데 형은 뭔가 이거는 그거야. 이거는 이거야. 왜? 이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써갖고 사람을 이렇게 정면으로 못 봐. 안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항상 나 이렇게 보기 이게 내 디폴트야. 이렇게 보는 거야 나는 사람을.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게 좀 나한테는 어색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싸나워 보여. 해명. 이렇게 보면 약간 눈이 이렇게 약간 각져가지고 사람이 약간 좀 싸나워 보여. 그럼 형 그 상태로 한번 찍어볼 수 있어? 이렇게 이상하지. 진혁 씨가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를 카메라 봐야 돼? 화면 봐봐. 아니 근데 형 괜찮아 봐봐. 아까 이거고 왜 이게 이렇게 웃겨? 아까 이거고 이게 내린 거야. 그지? 아니야 이거 가스라이팅 하지 마. 야 이거 웃긴다 진짜. 웃기시네. 나 여기 이게 뭐가 이상해. 이게 사람이 따뜻해 보이고 좋구만. 우리 아빠. 푸근해 보이고 좋구만. 우리 아빠? 아니 이거는 너무 싸나워 보이잖아. 아빠 삼촌. 이거 샤프해. 그래? 샤프해 어찌됐건 보이고. 이제 오빠는 안 되는구나. 아빠는 삼촌이 돼버렸구나. 아빠나 삼촌이나. 근데 나는 차이점을 잘 모르겠긴 하다. 형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잖아. 그치. 한때지 뭐 그것도. 한때긴 한데 내 피드에 너무 많이 뜨긴 했어. 그런 반응들 어때? 그냥 그런 반응들? 난 그게 뭐가 그렇게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약간 평범해지는 이 말이 좀 이상한데 평범해지는 게 싫다? 아니 평범해지고 싶어. 근데 옷 같은 거는 사실 너무 밋밋하게 입으면 재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왜 안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해. 나 치마 입는 거 좋아하거든? 편하니까. 근데 그거 생각보다 조합을 잘하면 예뻐. 노홍철 선배도 그렇게 입고 다니시지. 저거 다 수생이라고 그러는데. 아이 목탕 수세면 뭐 다. 가려우세요? 아니 막 끓는데?
가려운가 본데. 근데 나는 저게 왜 저렇게 이상한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형, 난 다른 게 아니라 왜 사진을 저렇게 찍은 거야? 저거 거울이야 거울. 그러니까 거울이니까 이게 거울 셀카가 무조건 전신이 나왔어야 했던 거야. 그게 예뻤는데 나는. 아니 이게 뭔가 형이 너는 그럼 잘 찍어라 이 자식아. 이미 찍은 걸 가지고 어떡하라는 거냐. 아니 이 자세가 이 고정 자세가 나는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땐 저 거울도 저 정도 카메라 내리잖아? 그럼 다리가 더 길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거울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 있어. 맞아. 그치 말이 안 돼. 카메라 이 정도로 내렸으면 사실은 이렇게 다리가 길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긴 했어. 좀 비율이 이상해. 애가 살짝 마이클 잭슨처럼 이렇게 살짝 약간 기울어져 있어. 있는 거울이었던 것 같아. 어.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저 때 프랑스였고 프랑스 사람들 다 저러고 다니더만. 아 프랑스였어? 저 프랑스 깐느야. 깐느 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우리 제작사 워크숍 갔던 건데 다 저렇게 헐벗고 다니던데? 헐 벗고 다녔다고? 저거 맨살의 가디건이거든. 아 맨살 가디건이야? 맨살 가디건일걸? 내 기억에? 안에 그런 나시 같은 걸 입은 게 아니야? 아니야 그냥 맨살이야. 오. 그래서 그냥 이거 같은데요? 같은데요. 저거는 이제 모자인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까지 가려지는 모자 있죠? 이렇게 태양 자외선 차단하는 모자. 내려가는 모자. 너무 행복해 보여. 그때 되게 신났을 때거든. 저 뭐하러 갈 때였지 저거? 바다 나갈 때였나? 약간. 근데 확실히 바다 나가 보여. 왜냐면 저 때 축제라서 사람들 다 정장 입고 다녀. 깐느 그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그치, 되게 다 격식을 차려야 돼서 되게 정장으로 드레스업 하고 다니는데 아니 바다 가야 되는데 드레스업 하기가 좀 이상하다. 아 그건 그렇지. 솔직히. 그래서 그냥 운동복이랑 저희 또 소매치기 많아갖고 주머니만에 조끼를 아 근데 계획이 있네. 되게 확실히 계획이 나름 있네. 색깔도 맞춘 거야. 나름 색깔도 맞춘 거. 되게 귀엽지 않아 저거? 아 저건 괜찮아. 난 저거 되게 좋아하는데. 양말 아니 맨발에 구두 신기가 너무 발이 까지니까 아 똑같은 걸로만 6켤레 가져갔어. 양말이 없었어. 그걸 왜 6개씩이나 가져왔어? 그게 6개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집어온 거야? 신발도 그냥 구두가 저게 제일 편했어요. 운동화보다 편했어. 와 자유로운 그의 행복. 아니 형 근데 이거 깐느 얘기 나와서 말인데 형이 새로운 도전을 하잖아. 영화 제작을 하잖아. 그렇지. 사실 이걸 아는 분들이 지금 몇 없거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영화학과생이었고 그때 동문으로 만났던 선배들, 내 친구들 해서 같이 영화 공부를 한 지 한 15년에서 20년 된 사람들인데 어릴 때부터 같이 해오던 거를 이제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입지가 됐을 때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제작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제작사에서 이제 영화를 한 편, 장편 영화를 만들었고 그게 작년 12월 23일에 끝났어. 그래서 이제 편집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깐느 워크숍 갔던 것처럼 우리가 또 나중에 영화를 해서 그때는 영화를 가지고 깐느에 오자. 그런 포부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도전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불황기에 사실 뛰어든 거잖아. 괜찮아? 근데 왜냐면 난 이걸 돈을 보고 시작한 게 아니라서 그래. 사실 나도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그 상황 자체를 시작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는 있잖아. 근데 나는 그냥 그게 되게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나는 되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한국 영화가 요즘에 장르 다양성이 많이 좀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웠던 영화들 혹은 우리가 즐겁게 봐왔던 영화들의 느낌을 요즘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싶어서 또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영화도 있구나 하고 봐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진짜 멋있다 생각하거든. 나는 형이 이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시선도 있지만 분명 나쁜 시선도 따라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찌됐건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 형이 우리 그 옛날에 연극 같이 보고 밥 먹을 때 이 얘기를 했었잖아. 이 얘기를 할 때 솔직히 되게 열정이 보였거든. 되게 열정이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갈망하고 딱 이걸 이렇게 만들겠어 하는 게 딱 보여서 옛날 대학 시절의 형을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뭔가 대학 시절의 형 같은 느낌이었어. 20대 땐 그렇게 살았지 진짜. 그래서 뭔가 형한테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거지. 근데 모든 일에는 다 부담이 있기 마련이고 그냥 결국엔 하고 싶은 걸 해야 그 부담도 이겨내. 근데 내가 억지로 하는 거 부담 느끼면 그치. 이겨내기 쉽지 않은데 어떤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뭐 남들이 욕하건 말건 뭐 남 그렇게 헐뜯는 사람들은 결국엔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치. 이 영화를 지금 이제
제작을 하잖아. 혹시 형한테 감명받은 영화나 옛날에 뭐 좀 인생 영화나 그런 게 있어?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쓰리 빌보드, 드라이브 마이 카 그런 어떤 느낌의 결로 이번 영화도 찍었던 거고. 아 그런 감성적인 그런 쪽으로? 뭔가 되게 현대적이고 인물들의 감정에 치우치니까 막 사건 사고가 막 너무 막 빵빵 터지고 막 주제 자체가 사건 사고가 아니라 인물이 중점적으로 가는 그런 인물의 영화. 감정을 따라가게 되는 영화인 뭔가 되게 사람한테 가까운 뭔가 사람의 감정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건 사람 감정의 이야기를 다룰 때거든. 이 영화의 이 인물들이 이런 사건을 마주했을 때 이 캐릭터들은 어떻게 이거에 대한 반응을 하느냐, 그 반응들이 어떻게 연쇄작용을 일으키느냐에 대한 재미인 거라.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야. 기대된다. 나도 기대돼. 빨리 편집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한 올해 말쯤 볼라나? 최고의 베스트는 사실 우리가 영화제 출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제를 돌고 성과가 생겼을 때 올해 11월에 개봉을 하는 게 우리의 되게 이상적인 목표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다 무산됐을 경우에도 뭐 빠르면 내년 초쯤에는 개봉을 하고 싶긴 해. 그래도 좀 길어지더라 하더라고. 좀 잘 만들어서. 기대된다. 혹시 이 우리 찐 사이에 우리 이게 미니홈피 컨셉이잖아. 그래서 파도 타기가 있어. 파도 타기? 이 찐 사이에 소개시켜주고 싶은 찐친이 있다? 하면 누굴 소개시켜주고 싶어? 오 엄청 고민하는데. 아니 이게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나 때문에 누군가 부담을 느끼거나 아 그런 매력이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는지만 여쭤보는 거야. 뭐가 있지? 진혁 씨와의 케미가 좋을 것 같은. 누가 있니? 근데 사실 나는 딱 한 명 생각나. 누구? 리샤. 아 리샤. 리샤도 좋지. 리샤도 사실 이 찐사에 나올라 그랬어. 아 그래? 리샤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또 따로 친한 것도 있고. 그지? 형이 엄청 좋아해. 되게 아껴. 그리고 리샤도 형을 너무 좋아하고 되게 만나면 서로 둥가둥가해줘. 아이고 우리 리샤 하는데 리샤는 아유 우리 오빠 노래 잘 부르네 이러면서 그럼 또 이 형이 또 봤어? 근데 나는 이렇게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좋아. 그치. 진짜 특이하게 우리 그 사모임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결이 좀 다 비슷하지. 다 그렇게 비슷한 것 같아, 진짜. 그냥 딱 그 뭐라 그러지? 쾌활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똑같아. 다 똑같고. 거의 맞아. 되게 특이한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모이기 쉽진 않잖아. 누구 한 명 우악스러운 사람 없고 막 나가는 사람이 없고. 그치. 우리끼리 재밌더라도 그냥 서로에 대한 존중이 되게 다 느껴져. 맞아. 그 선을 지키려는 사람들 되게 많아서. 웃긴 건 선을 지키다가도 노래를 틀면 서로 춤춰. 그 밝고 솔직해서 좋잖아. 밝고 솔직해서 좋은데 하고 서로 지쳐서 앉는다? 뭔지 알지? 지쳐서 앉으면 이 형이 다시 또 요리해서 먹어. 왜 우린 항상 그렇게 똑같이 놀까? 그러니까 특이한 것 같아 우리 진짜. 아 다음에 다 같이 어디 막 펜션 이런 데라도 가보고 싶어. 그런 것도 좋지. MT가 되지. 그지? 그런 거 좋지. 형 우리 미니홈피 여기 찐 사이에 나오게 돼서 어때? 소감? 재밌었어. 그냥 뭐 한참 수다 떨고 가는 느낌? 그냥 수다 떠는 그런 데라서. 이제 복귀해 보면 내가 말 실수한 거는 뭐 알아서 잘라 주시겠지. 뭐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되게 몰입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 그냥 우리 잘 수다했고 솔직히 만약에 뭔가 말실수 같은 게 있었으면 내가 형 그건 이랬을 건데 하나도 없었어. 너무 좋은 말들만 해줬고 나한테도 너무 영감이 되고 이걸 보시는 어린 시청자분들도 딱 보셨을 때 분명히 좀 동화되셨을 거야. 형의 말에. 왜냐면은 그만큼 무게감 있는 말이었고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나도 보면서도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아니 나 경청하고 있는 거야. 경청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형이 더 진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 맞아. 근데 나도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 막 억지로 막 텐션 올려서 이렇게 하지 않고 되게 편안한 상태에서 수다 떨고 가는 거야. 그게 너무 좋아.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어. 재미없으면 안 보면 되지 뭐. 친절하다. 아니 내 것만 안 보고 여기 다른 분들 많이 재밌는 분 나오실 거 아니야. 그거 보면 되지 뭐. 그러면서 조회수는 확인하겠지만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눈치챘네 바로. 조회수는 맨날 확인해야지. 마무리는 형이 슬레이트 치면 돼. 아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쿠오카 가면 너무 짧게 가가지고 며칠 갔다 와? 3박 4일. 나도 후쿠오카 3박 4일 갔다 왔어. 또 나는 여행 짧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형 오래 가잖아. 그래서 그거 갔다 오고 2월 달에 또 한 열흘? 어디가? 그걸 아직 안 정했어. 근데 그거 나는